5월 교육청 확통풀이를 시작합시다. 시험 난이도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뒤에 3개 빼고는 그래도 우리 친구들 5개까지는 다 풀 수도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계획을 잡는다면은, 목표를 본다면은 5개까지. 자, 앞에 문제들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배반 사건이니까 곱사건 확률, 교집합의 확률의 값이 0이잖아요. 그래서 합사건의 확률 물어봅니다. 그럼 합사건은 A 확률, B 확률 합에다가 원래 곱사건 확률 빼는 건데 그게 0이니까 바로 통분해서 더하면 되겠죠. 분자분모에 3분자분모에 2 곱해주면 되니까 12분의 5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 다항식 정계식을 하라고 하는데 x의 5제곱의 개수를 찾자고 하네요. 그럼 이항계수의 공식에 따르면 8번 중에 나는 x를 5번 고를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는 횟수 3번이 남겠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개수만 보면 되니까 x 5제곱은 사라지고 너희들 계산만 실제 진행하면 되겠는데요. 8C5는 8C3과 같으니까 876에 3, 2, 1 해서 짠짠 87 남겠고 2의 세제곱은 8인데 그게 분모에 있네요. 그래서 8마저도 역분되니까 개수는 7 되겠습니다. 25번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진다. 그래서 각각 구분해서 A, B, C라고 할 때 그 곱이 3의 배수가 된다고 하는데, 자, 이걸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직접 찾으려고 하면은 너무 케이스가 복잡해요. 3이나 또는 6이 한 번 나오는 거, 2번 나오는 거, 3번 나오는 거, 이렇게 케이스를 다 구분해 줘야 되고 중복 발생 안 하게 하려고 하면 꽤 귀찮아요. 차라리 이건 심플하게 여사건으로 1 빼기 3배수 3과 6이 등장 안 하는 겁니다. 3번 모두 다. 그러니 3번 모두 다 등장 안 하는 거는 뭐 3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경우를 구분할 필요도 전혀 없거든요. 3분의 2의 확률이 3의 배수가 안 나온 거거든요. 너의 세제곱. 그래서 1 빼기 27분의 8. 그러면 27분의 19 이렇게 쉽게 마무리를 하는 풀이를 연습을 합시다. 26번 흰공 5개, 검공 10개를 네 주머니 A, B, C, D 서로 다른 주머니네요. 규칙에 따라 담는데 규칙을 볼게요. 일단 까먹지 않게 흰공 5개, 검은공 10개. 자, 가족건. 각 주머니 A, B, C, D에는 흰공을 1개 이상씩 넣어줘야 된다. 그러면은 4개 주머니에 1개 이상씩 들어가는 거니까 무조건 요거는 2, 1, 1, 1 요렇게 개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본 케이스는 2, 1, 1, 1 밖에는 없겠고요. ABC에서 넣은 흰공의 개수의 합과 검은공 D에 들어간 검은공의 개수가 서로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식으로 써본다면은 A의 흰공, B의 흰공, C의 흰공의 합이 D라는 주머니에 들어간 검은공의 개수와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은 좋아. 첫 번째 이 A, B, C 세 주머니에 2, 1, 1이라고 흰공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D에 들어가는 검은공은 4개. 흰공은 5개 있으니까 지금 말 안 했지만 D는 흰공이 당연히 하나 들어가겠죠. 남은 흰공은 D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럼 검은공 4개 썼으니까 10개 중에서 4개 뺀 나머지 6개는 누구? ABC한테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거의 경우수를 보도록 합시다. 먼저 흰공 2개의 주인공은 ABC 주머니 중에서 누가 될지를 하나 골라주시고요. 검은공 몇 개? 6개 남았습니다. ABC 3개 주머니한테 나눠줄 건데 생각해보세요. 6H3일까요? 3H6일까요? 누가 중복됩니까? 주머니가 중복됩니다. 3H6이고요. 3 곱하기 8C2가 되니까 3 곱하기 28 되겠습니다. 84. 84가지의 경우가 되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흰공 ABC의 흰공이 하나씩 3개가 들어간 겁니다. 총 3개. 그러면 흰공 2개는 D가 가져간 거예요. 흰공에 대해서 케이스 구분하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남은 검은공 7개를 세 주머니에다가 나눠주시면 되니까 중복 가능한 주머니 3개 7번의 선택. 그러면 9C2가 되네요. 9C2는 98 나누기 2니까 36. 계산하고 암산 다 하고 말하는 거
힘드네요 오히려 이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합해주면 되니까 정답 120. 다음 27번. 여기까지는 맞추기를 바라는데 얘가 또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1, 2, 3, 4, 5 하나씩 적힌 카드가 총 5장 있다고 합니다. 각각 5장, 각각 총이라기보다는 각각 5장. 그래서 전체는 20장 중에서 5장 택한다. 그럼 이것부터 쓰고 있지. 지금 얘네 확률 아니잖아. 그럼 20시 2를 한다는 거는 6건 쓸 때나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조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무지성으로 NCR부터 돌리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 이 가나다 조건을 보자고요. 5장 택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일렬 나열할 거랍니다. 가 조건을 보시면은 5장 카드에 적힌 숫자의 곱이 96이라고 합니다. 자, 가에서 96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 하면은 3 곱하기 32거든요. 다시 너는 2의 5거듭제곱 곱하기 3의 1거듭제곱 소인수분해야 되니까 좋아. 3이라는 숫자는 반드시 딱 무조건 한 번만 등장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그러고 보니까 숫자들이 또 그런 특징이 있네. 3 제외하고 1, 2, 4를 보니까 1, 2, 4라는 숫자들을 가지고 나는 2의 5제곱을 만들어야 되는데 1은 2의 빵제곱, 2는 2의 1제곱, 4는 2의 2제곱. 전부 다 2의 거듭제곱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각각의 인수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2의 0제곱이 A번, 2의 1제곱은 B번, 2의 2제곱은 C번 등장해서 2의 B 더하기 2C 거듭쪽을 만들 건데 이게 2의 5제곱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 B 더하기 2C는 5라는 방정식 하나, 그리고 A, B, C 너희들은 5개 카드를 뽑는다고 했는데 5장 뽑는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장은 무조건 3으로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너는 나머지 4장의 카드,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 찾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문자 3개, 식 2개라서 방정식 해는 못 찾습니다. 부정 방정식이고요. 만족하는 케이스를 그냥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C의 개수가 2로 크니까 C가 2일 때 B의 값은 1이 되고요. 그 합이 4가 되어야 되니까 첫 번째 케이스 1, 이게 있겠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C가 1이면은 B의 값은 3이 되고 합이 4가 되어야 되니까 A의 값은 0.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시 이 이야기는 숫자가 어떻게 준비가 되느냐. A가 1, 그 말은 2의 0제곱 1이 1개, B가 1, 그러면 2의 1제곱이 1개, 그리고 C가 2라는 말은 2의 제곱이 4가 2개. 잘못 썼네. 1개. 미안해요. 2가 1개, 4가 2개.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야 될 숫자 3.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렇다면 두 번째 케이스는 2만 3개, 4 하나에 3.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까지는 가 조건 만족하게 된 겁니다. 이제 나 조건은 짝수라고 하죠. 끝에 적힌 숫자 1의 자리가 짝수가 돼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풀이는 2로 끝나는 경우랑 4로 끝나는 경우들을 합할 거예요. 그럼 2로 끝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2를 제외하면은 남은 4개의 배열인데 그 중에 4라는 똑같은 숫자 2개가 있네요. 그래서 4팩 나누기 2팩이고요. 4로 끝나게 된다면은 서로 다른 숫자 4개 그냥 팩토리얼 배열만 하면 되니까 4팩은 24, 그리고 2팩은 2니까 4팩의 절반 12랑 4팩 24를 더해서 36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좀 다르게 푼다면은 카푸순을 이용하여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5개 숫자들을 배열 먼저 하는데 똑같은 숫자는 4 2개 말고는 없네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1의 자리가 짝수인 걸 원하니까 1의 자리가 홀수인 걸 6건으로 처리를 합시다. 그럼 1의 자리에 1 아니면 3 두 가지가 들어가겠고요. 그럼 남은 녀석들 4개 팩토리얼 배열함에 있어서 4가 2개 있으니까 2팩 나눠주면 됩니다.
5팩은 120. 요 숫자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절반 60에서 빼기 2 곱하기 2팩은 서로 약분 사라지니까 4팩 24를 빼내요. 그래서 36 동일한 경우의 수 나온다. 이런 두 가지 풀이 방법들을 다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럼 두 번째 031, 즉 둘둘둘 넷셋 나왔다고 하면은 마찬가지 2로 끝나는 경우와 4로 끝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거나 아니면은 전체 배열에서의 이야기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2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문자 4개인데 똑같은 숫자는 이 두 개 말고는 없네요. 4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4개의 문자 배열하는데 와, 똑같은 문자 2가 3개나 있네요. 그래서 너희들의 경우의 수는 4팩 나누기 2는 24 아니죠 12 그리고 4팩 나누기 3팩은 4 해서 16 정답은 52가 되겠고요. 혹시 모르니까 검산 이 5개를 배열하는데 2팩 2라는 숫자 같은 거 3개 있습니다. 나눴고요. 1의 자리에 3이 들어가는 경우만 보면 되니까 4팩 나누기 3팩 보면 되겠네요. 5팩 나누기 3팩 6은 5팩은 120에서 6 나눴으니까 20 빼기 4팩 나누기 3팩은 4 해서 16 그러면 정답은 52 되겠다. 자, 이제 난이도가 있는 28, 9, 30번 3개 문제입니다. 자, 함수 대응 관계 이런 거부터 보면은 늘 못해 힘들어해. 아우 안타까워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이 문제를 풀 때 이 가나 조건을 좀 면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고 봤더니 1, 2, 3, 4, 5, 6에서 1, 2, 3, 4, 5, 6으로 대응시키는 함수를 보는데 가 조건 이 뭐지? 1, 2한테는 하필이면 2배를 했어. 그리고 F6을 더한 값과 F3에 16을 더한 값이 서로 똑같다고 하네.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나 조건에서 보니까 이건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다루는 중복 조합이잖아. 양 끝에 값이 결정되면은 뭐 1이다 예를 들어서 5다 이런 식으로 결정되면은 1부터 5까지 5개 수에 대하여 4, 5 선택 2번만 해주세요 라는 그런 흔한 중복조합의 문제입니다. 3, 6의 값만 결정이 되면은 4, 6의 값을 고르는 거는 중복조합으로 경우의 수는 심플하게 나온다고요. 방금의 이야기가 이 문제풀이의 핵심입니다. 3과 6에 대응되는 함수값, 즉 치역값이 결정이 되면은 중복조합 쉽게 되는데 3, 6이 이 위에서도 한 번 더 등장하잖아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값은 풀이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값 또는 다른 녀석과 유독 개수가 다르다, 많든 적든 그런 것들이 늘 풀이의 포인트가 되는 거라고요. 즉 이 문제는 3과 6의 함수값을 결정해서 케이스 나누어서 거기에 따른 4, 5의 값 그리고 1, 2의 값 1, 2는 이 가 방정식만 만족하면 되는 거라서 대소관계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겁니다. 3과 6의 함수값을 찾아주는데 점점 크거나 같은 값으로 가고요. 그 사이에 F4, F6이 있습니다. F5죠. 그리고 F1과 F2의 값은 별개로 처리를 하는데 이 문제에서 이제 요거 3과 6의 값을 그냥 단순히 케이스 나누는 게 아니라 무언가 핵심적인 풀이의 아이디어,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3과 6이 1 똑같다. 똑같으면은 자, 짠짠 날라갔어요. 그러면 2배 F1 더하기 F2가 16이 된다. 그래서 F1, 2의 합은 8이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3과 6의 값이 만약에 1, 2라고 한다면은 1, 2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18에서 1을 빼니까 17 되겠죠. 맞습니까? 1, 2가 있으니까 넘어가서 18에서 빼기 1, 17이 됩니다. 만족하지가 않죠.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럼 얘네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된다? 이 6과 3이 대응되는 치역의 값은 이게 또 이 문제에서 두 번째 핵심 아이디어인데 너희 둘은 홀짝 여부가 동일해야 합니다.
왜냐면은 앞에 있는 이 F1, 2는 2로 묶어주면서 반드시 짝수의 값이 되어버립니다. 짝수의 숫자를 더할 거고 16도 짝수란 말이죠. 그러니 숫자들이 같아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일단 홀짝 여부라도 동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6과 3에서 대응되는 값이 홀짝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등호가 절대 성립할 수 없겠죠. 그러니 우리는 F6은 F3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로 고르지만 어떤 숫자여야 된다? 홀짝이 동일해야 된다. 그래서 2는 찾지 않고요. 3, 5 요렇게 케이스 나누어서 보면 되겠습니다. 또 2가 되면은 2 이상의 자연수, 짝수, 2, 4, 6 홀짝 여부들이 똑같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케이스 찾아서 풀어나갈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먼저 첫 번째 1, 1일 때 그 사이에 있는 녀석들은 1 이상 1 이하 한 가지 숫자에 대하여 몇 번 중복 선택한다? 4, 5 두 번 중복 선택하여라. 중복 조합합니다. 그럼 너의 경우의 수는 1이에요. n의 값이 1이면 무조건 1 나옵니다. 자, 이제 두 자연수의 합이 8이 되게끔 한다. 이들도 치역이니까 1 더하기 안 되네요. 2 더하기 6부터 3 더하기 5 그리고 4 더하기 4가 있으니까 이거 경우수 몇 개? 배열까지 고려하면은 5가지 나옵니다. 자, 어떻게 5개냐? F1, 2의 값이 이렇게 대응되거나 또 순서 바뀌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순서쌍마다 F1, 2는 대소관계 없으니까 배열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해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 3일 때는 1, 2, 3 숫자 3개에 대하여 중복 허락하여 2번 뽑습니다. 그럼 너는 4C 2가 되니까 6가지. 그러면 이때 F1, 2의 합은 자, 앞서 계산처럼 여기가 1, 반대네요. 2배 F1, 2의 합 더하기 3의 값은 1 더하기 16 되어 있습니다. 17에서 3 빼니까 얼마? 14가 나와요.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주니까 여기는 7. 즉 여기에서 2 커질 때 여기는 빼기 1 작아지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얘는 6 나옵니다. 따라서 합이 7이 되는 경우는 1, 6, 2, 5 그리고 3, 4 서로 다른 두 숫자들의 합이네요. 그럼 순서 고려하면 6가지 경우. 그래서 1, 5, 6, 6 이렇게 숫자 2개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1부터 5까지 가면 5개 숫자들에 대하여 중복 허락하여 2번 선택 6C 2니까 4 플러스 2, 6C 2니까 15가지의 경우고요. 6이 되는 거는 1, 5, 2, 4 그리고 똑같은 숫자 3, 3이니까 처음 8일 때 본 것과 마찬가지 너의 대응되는 경우의 수도 5가지 나오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짝수 2일 때 그러면은 숫자가 2 똑같아요. 1 똑같아요. 그럼 똑같은 숫자들에 대해서는 F1, 2의 합은 8 2씩 커질 때 1, 2의 합은 1씩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경우의 수는 위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 5가지, 6가지, 5가지. 자, 이 F1, 2의 합이 8이 되는 거는 앞의 값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긴 하지만 대소관계 이런 거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 두 수의 합이 8이 되는 순서쌍은 무조건 5가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 이상 2 이하 2 이상 2 이하 한 가지 숫자에 대하여 중복을 허락하여 2번 4, 5가 대응될 값 뽑아야 되니까 그거는 무조건 1로 결정되고요. 이번에는 2차이가 나죠. 그래서 위와 동일한 경우의 수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하면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빨리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눈썰미 있는 친구라면 여기서 하나 파악할 수 있는 게 이 두 경우가 경우의 수가 동일합니다. 홀수 짝수라는 케이스 상황이 다르지만 실상 대응되는 값들 경우의 수로 본다면은 똑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잘 눈여겨보면서 다음 풀이들 따라와 보세요. 동일하게 3일 때 이야기 3 이상의 홀수 그리고 4일 때 이야기 4 이상의 짝수 얘네들 어떨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은 경우의 수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에 홀수는 5와 그 이상의 5, 6과 그 이상의 6 이렇게 밖에 없어요. F3보다 F6은 크거나 같으니까 이상의 값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정말 대칭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33 숫자가 같으니까 3이라는 숫자 하나에 대하여 중복하락하여 두 번 선택한다. 중복조합. 그래서 한 가지 경우 나오고요. 33 똑같기 때문에 1, 2의 합은 8이 됩니다. 그래서 너 5가 되고요. 이번에 2차이 나니까 3H 2 해서 6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너는 1, 2의 합은 7이 되고 이 값은 위에서 본 것처럼 6가지. 그럼 이것도 볼 거 없이 1, 5 그리고 6 다시 쓸게요. 6, 6 경우의 수 나오고 마지막 5 숫자 같으니까 한 가지씩 그리고 숫자 같으니까 1, 2의 합은 무조건 8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요거 이제 계산 마무리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요 케이스를 볼게요. 두 숫자 시작과 끝값이 똑같고 1, 2의 합이 8이 되는 바로 그 경우는 먼저 1 곱하기 1 아니죠. 미안해요. 1 곱하기 5 경우의 수가 5개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뭘 위주로 보면 되느냐? 1, 2의 합이 8이 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F1, 2의 합이 7이 되는 경우를 보도록 하자고요. 그럼 너는 6 곱하기 6의 경우가 총 몇 번 벌어지느냐? 하나, 둘, 셋, 4번. 그럼 마지막 6이 나오는 경우는 15 곱하기 5가 되겠고요. 6은 하나, 둘, 두 번만 나오네요. 자, 이거 다 마지막 더해주시면 됩니다. 1, 5, 6은 30 66, 36에 4 곱하면 144 그리고 2, 5, 10에 15배 150 그러면 294, 324 이렇게 경우의 수를 완성할 수 있겠네요. (28번이었습니다) 다시 문제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나 조건에서 중복적으로 등장하는 녀석 그런 것들을 언제나 조건 해석 또는 조건 분류, 케이스 분류의 기준으로 삼아 보는 연습 그런 자세를 좀 부탁하고요. 와, 29번 원순열입니다. 잠깐 기침 좀 할게요. 목이 아파요. 자, 29번 원순열 문제고 이 원순열 문제는 우리 3월 교육청 문제에서도 유사한 거 있습니다. 28번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28번? 29번인가 28번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 있었어요. 여학생 제일 키 큰 여학생 옆에는 또 여학생 반드시 있어야 되고 남남이 들어가면은 얘네들은 키순으로 배열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키순으로 들어가는 문제는 아니지만 뭐였냐? 이 3월 교육청 문제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의 배열을 먼저 하는 것보다 배열을 하고 배열이라고 하면 분할이라고 조건에 맞춰서 사람들을 먼저 짝 지은 다음에 그들을 원순열로 뿌리는 거, N-1팩 뿌리는 거. 요 풀이보다는 오히려 반대 방향, 반대 순서라고 할까? 자리를 먼저 정하고 근데 이 자리는 누가 앉는다가 아니라 그 그룹, 여학생들의 그룹, 남학생들의 그룹, 그 그룹 내에서 사람들 덩어리 채로 들어간다가 아니라 남자들의 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여자들의 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 그걸 고려하여 전체 케이스를 분류하고 그 자리에 그냥 남자, 여자들을 배열해주는 자리 정하고 배열하는 이 풀이의 순서가 훨씬 더 유용했습니다. 마침 5월 교육청도 딱 그 관점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물교육청과 함께 복습을 부탁드리겠고요. 학생 A를 포함한 4명의 2학년 그리고 학생 B를 포함한 4명의 3학년 A, B라는 뭔가 네임드 친구가 2명 생겼네요. 8명을 일정 간격의 원모형 탁자인데 원순열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전하여 일치하는 같은 것보다 원순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조건 각 학생은 자신과 이웃한 두 학생 중에 내가 2학년이야. 그럼 나랑 이웃한 사람 이렇게 왼쪽 오른쪽 두 군데 있겠죠. 우리가 바라보는 그 기준 왼쪽 오른쪽 2명 있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같은 학년이어야 한다. 적어도 한 명 같은 학년이다. 그러면 2 이렇게 양쪽에서 다 같은 학년? 오케이 좋아. 2, 3 이것도 같은 학년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 3, 2가 되면 네 괜찮아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3, 3이 되어버리면 그러면은 이웃한 똑같은 학년이 없죠. 문제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내가 3, 3 뭐 들어갔다 하더라도 조건 만족 안 하게 되는 친구가 분명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거 지금 8명 맞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생각해야 돼요. 이건 조건 만족한다 안 한다? 못해요. 얘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2학년 옆에는 2학년이 최소한 한 명은 있어야 된다. 3학년 옆에도 마찬가지 최소한 한 명의 3학년은 있어야 된다. 자, 그런 해석을 한 다음에 학생들을 배열해 보는데 그 배열을 어떻게 해야 될까? 2학년 옆에는 2학년 적어도 한 명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2학년 옆에 3학년 오는 건 괜찮아요. 그럼 이 3학년 옆에는 3학년이 적어도 한 명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이 2학년과 3학년들은 자기 학년과 똑같은 친구 있으니까 2학년이 와도 그만, 3학년이 와도 그만, 3학년이 와도 그만, 2학년이 와도 그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같은 학년이면 어떻게 될지 보세요. 2학년 옆에 2학년이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3학년을 끊어버리면은 처음 보여줬던 것 같은 경우가 벌어져요. 이렇게 혼자 나오는 2학년이 있어서 같은 학년과 이웃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2학년이 계속 연달아서 나올 거라면은 어떻게? 그냥 쭉 4명 다 나와줘야 되고 그럼 남은 자리도 3학년들로 다 메꿔지는 겁니다. 만약 이게 아니라면 2학년 다음에 그냥 옆에 3학년 있어도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럼 이 3학년 옆에는 3학년이 있어야 됩니다. 이 3학년 옆에 3학년이 있어도 되지만 3학년 4명 TO가 다 됐네요. 그러면은 2학년 2명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조건 만족합니까? 이웃한 사람 중에 자기랑 동일한 학년 무조건 존재하네요. 즉 방금의 작업이 이 문제 풀이에서 중요한 풀이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같은 학년들이 그냥 4명 줄줄줄 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이건 원순열로 봐야 되는 거니까 회전해서 똑같아지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학년 3학년의 위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딱히 중요한 거 아닙니다. 2학년은 왼쪽에 오게 돌려버리면 돼요. 그러면서 나는 얘네들을 요렇게 2명씩 4개 그룹으로 나눠 볼까 해요. 왜냐면은 두 번째 2학년 다음에 2학년 같은 2학년이 아니라 3학년 오는 경우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즉 너희들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즉 언제나 얘네들은 같은 학년 2명은 무조건 이웃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같은 학년 2명은 짝지어 있는 거고 그 4개 그룹의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개 그룹의 배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이런데 방금 뭐 얘기대로 해서 4개 그룹 배열이라고 4-1팩, 3팩토리얼 이런 원순열은 굳이 생각하지는 마세요. 왜냐면은 그 원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서로 다른 4개의 배열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안 들어갔죠. 여기에 누구 2학년이 있는지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학년과 이 2학년 그룹은 구분이 안 되는 그룹입니다. 구분이 안 되는 그룹이에요. 그러면은 갑포순 개념을 원순열에다 쓴다? 되게 헷갈려집니다. 지금은 개수가 적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학년별 자리를 결정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 2학년과 3학년을 배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거 A, B는 이웃, 노노.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그림에서 A 2학년 A의 위치는 네 군데 다 가능해요. 이렇게 네 군데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곱의 법칙을 이어나갈 때는 그 다음 단계에 따라서 나오는 경우의 수들이 일정해야 되잖아요. 일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곱의 법칙을 쓰지 않을 겁니다. 안 쓴다기보다는 A의 위치 자체를 합의 케이스로 좀 분리해서 보려고요. 뭐냐, A가 바깥쪽에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2학년 그룹의 제일 바깥쪽 여기에 들어가거나 여기에 들어가면은 3학년의 B를 이웃해서 만나 버릴 수가 있죠. 근데 안쪽에 이 두 곳에 A가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에 A가 있으면 B가 어디에 있더라도 A와 이웃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바깥쪽과 안쪽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구분하려는 겁니다. 여기다 쓸까? A의 위치를 먼저 정하고요. 그러면은 A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들어갔다고 할게요. 그러면 남은 2학년 자리 세 군데에 2학년들을 배열하시면 됩니다. 나름은 기준 잡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먼저 학년별이 들어갈 자리를 구해놨고 그 자리에서 특정한 친구의 위치를 먼저 잡아버렸잖아요. 나머지는 그럼 빈자리에 팩토리얼 배열 들어가면 되겠고요. 3학년의 경우는 B 위치를 먼저 고려해야 되겠죠. 왜냐? A와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는 B가 못 들어가니까 B는 나머지 세 군데 중에서 하나. 그럼 남은 3학년들은 몇 명? 3명. 그래서 그들의 경우의 수 3팩토리얼. 그러면은 A가 바깥쪽에 앉는다도 이 바깥쪽이냐 이 바깥쪽이냐 두 가지가 있네요. 2C 1. 그래서 6, 6, 2, 3은 6. 6의 세제곱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 6, 3제곱 찾았고요. 이번에는 A가 안쪽에 간다고 할 때, A가 안쪽이면은 역시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되겠죠. 2C1 되고요. 3학년의 위치 남은 2학년의 위치 잡으셔야 되죠. 위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 3팩토리얼 경우의 수 나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B의 위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3학년들은 자유롭게 4팩토리얼 하시면 되겠고요. 2 곱하기 3팩 6 곱하기 4팩은 24. 24라는 게 4, 6, 24니까 8 곱하기 6의 제곱이라고 계산 바꿔볼 수 있겠네요. 나중에 우리는 이걸 더 해야 되니까. 자, 두 번째.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두 명씩 그룹이 교차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A의 위치는 이쪽이냐 이쪽이냐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A 있으면 너 회전시켰을 때 어디? A가 시계 방향 순서로 봤을 때 뒤쪽에 있다. 그럼 얘랑 똑같은 일이 되는 거죠. 동일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원순열을 돌리기가 조금 까다로워지고 조심스러워지고, 그래서 A의 위치는 이 두 명 중에서 어디냐를 잡는 게 아니라 두 명 중에서 시계 방향 기준으로 봤을 때 시계 방향 출발이냐 시계 방향 도착이냐 정도로만 경우를 나눠 보시면 됩니다. 2C1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학년의 배열 3팩 나오고요. 3학년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럼 3학년은 바로 이웃한 곳에 한 명은 있기 마련이니까 그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곳에 들어가야 되겠죠. 3학년은 먼저 B의 위치는 세 군데, 그리고 나머지 3학년의 배열 몇 명 남았다? 3명 남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1번의 경우는 이 제일 첫 번째 구한 거랑 똑같이 생겼네요. 그럼 6의 세제곱이죠. 참고로 6의 세제곱도 자주 나오는 거듭제곱 수니까 36 곱하기 6, 216이라는 사실도 좀 기억은 해주시면 좋고요. 이걸 숫자
계산 다 해서 더하기보다는 6의 거듭제곱이라는 공통인수로 뽑아내니까 6, 8, 6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66에 36에 6, 8, 6을 더하면 12에 20이니까 정답은 720까지 경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원순열 할 때 무조건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지만 유독 교육청에서 지금 연달아서 자리를 먼저 잡고 배열하는 유의 풀이가 나오고 있네요. 3월 교육청 문제를 한번 비교해서 연습하시고요. 마지막 전구풀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자, 지금 전구는 어떻게 모두 꺼진 상태로 출발합니다. 전원을 누를 때마다 켜진 거는 꺼지고 꺼진 거는 켜진 걸로 상태 전환이 일어나요. 상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규칙,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유튜브 그 구독이나 좋아요 같은 거 홀수번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홀수번 누르면은 ON은 오프로, 오프는 ON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짝수번 누르면은 ON은 계속 ON이고요. 오프는 계속 오프가 됩니다. 상태 변화가 없습니다. 홀수번 선택은 상태 변화고요. 짝수번 선택은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문제 박스 조건 어떤 룰이냐, 주사위를 던진 수의 눈을 n이라고 할 때 n 이하는 무조건 전원 버튼 한 번씩 눌러준다고 합니다. 즉 한 녀석이 아니라 6 나왔다고 6만 누르는 게 아니라 6 이하 모든 숫자들을 다 한 번씩 반짝 바꿔버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를 최종적으로 원하느냐, 5번째 시행 후 모든 전구가 켜져 있다. 모든 전구가 켜져 있다. 이걸 만족하는 A, B, C, D, E 순서쌍의 개수를 찾으라고 합니다. 다시 문제를 좀 꼼꼼하게 여러 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또는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6개에 5번 시도라면은 꽤 많은 횟수가 나오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전구도 많아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적절하게 4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3개에 대해서만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뭐 5번이 되든 그것도 4번, 3번을 줄이면서도 한번 적은 개수에서 일일이 다 시작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런 관점이라면은 뭐 당연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짜리에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근데 수열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지만 뭐 일부분 좀 먼저 보기도 했지만 처음은 규칙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처음 2회, 2항부터 수열 관계, 등차가 되든 등비가 되든 2항 또는 3항부터 그런 규칙적인 녀석을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너무 케이스를 극단적으로 하나짜리로 작게 만들어서 풀지는 마셔라는 뜻입니다. 자, 5번째 다 불이 들어와야 되니까 6은 반드시 홀수번 선택되어야 되겠네요. 자, 다시 지금 불이 전부 다 꺼져 있는 상태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엔 켜진 걸로 끝나줘야 돼요. 그러니 꺼져 있던 6은 켜지는 걸로 바꿔야 되니까 오프가 ON으로 바뀌어야 되니 6이라는 숫자는 홀수번 등장합니다. 이게 이 문제에서의 케이스 분류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 6이 5번 다 나와버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6을 고르는 순간 불 들어왔습니다. 빠방 밝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6을 고르면은 싹 다 지워지겠죠. 두 번째 6까지 골랐습니다. 이렇게 짝수번 고르니까 상태가 다 바뀌죠. 원래 상태 시작이었던 꺼짐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홀수번 있으면 어떻다? 켜졌다, 꺼졌다, 그리고 마지막 다시 켜졌다. 6개 전구 모두 다 불이 들어오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네요. 그럼 너희들에 대한 순서상은 어차피 똑같은 숫자니까 배열엔 의미가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꺼짐을 켜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홀수번 나와야 되니까 6이 홀수번, 두 번째 홀수번 6이 3번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녀석은 지금 어때? 6이 홀수번 나오면서 불이 전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숫자들은 A, B 이렇게 각각 홀수번이면은 불이
꺼진 것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때야 된다? 똑같은 숫자 2개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숫자로 2개. 그러면 6을 제외한 나머지 5개들 중에서 하나 골라주시고요. 그러면은 너희들에 대한 배열 5팩 나누기 6은 3개, A는 2개. 5팩 나누기 3팩, 2팩은 사실상 조합 5C2와 같거든요. 그래서 5 곱하기 10 해서 50가지의 경우 수가 나오겠고요. 세 번째, 6이 홀수번이라고 했으니까 6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4번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경우 AA, BB 서로 다른 숫자 2쌍입니다. 또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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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짝수번이 똑같은 숫자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마찬가지 앞에 이 원순열 한 것 마냥 들어갈 자리들만 골라준 거고 실제 누가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럼 너희들에 대한 서로 다르다는 사실만 알아두시고요. 5팩 나누기 2팩 2팩 배열한 다음에 5C2를 해서 숫자들을 그냥 골라내기만 하시면 됩니다. A가 B가 그들도 이제 만약에 112를 골랐다라고 하면은 2211을 골라서 배열하는 것과 중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A, B의 값은 다르다를 떠나서 그냥 더 큰 값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를 미리 잡아놔 버려도 돼요. 미리 대소관계 잡아두시면은 배열이라는 것을 할 필요 없어집니다. 2팩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5팩 나누기 2팩 2팩이니까 120 나누기 4는 30, 5C2는 10, 5C 20, 숫자 너무 커지는데 300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6AAA A가 4개니까 A가 4개 될 친구 하나 골라주시고요. 5팩 나누기 4팩토리얼 되겠네요. 그럼 이건 25가지 되겠습니다. 개수가 이게 맞나? 조금 안면이 없는데. 자, 그래서 이제 계산들을 마저 하신다면은 376가지 경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결국 항상 케이스 분류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지 이걸 늘 고민을 하시고요. 그 부분을 좀 연습해 주는 걸로 이 문제들의 오답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수업 때 다시 만나도록 하죠.